자, 처음에 공자님은 분배 문제를 얘기를 했죠. 그죠? 고른 분배를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경제관으로는 넉넉해야지 교육이 가능하고 군대도 강해진다라는 제목으로 제자하고 나눈 대목이 나옵니다. 공자가 제자 염류하고 위나라를 방문을 했더니 공자가 야, 위나라 사람 참 많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염류가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많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공자가 야, 잘 살게 해야지. 그죠? 예. 그랬더니 잘 살게 한 다음에는요, 가르쳐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먹고 입는 걸 걱정 안 해야지 교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학생들 무상급식 해야 되고, 그죠? 교육비 없애야 되고, 적어도. 그 다음에 부모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다가 학생들을 맡기기 위해서 어린 학생들,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돌볼 수 있는 시스템. 이게 국가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결국은 복지고 국민들의 삶이 부유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교육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화가 가능해진다. 시가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교육의 본질이 제대로 학생들한테 전달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성들이 잘 살아야지 나라가 부유해진다. 부민부국을 얘기하면서 그래야지 사유가 바로 산다 그랬어요. 그 사유가 뭐냐면 예의염치예요.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을 관중은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 사유가 예의절, 의리, 그죠? 깨끗함,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아는 염치, 예의염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백성들이 잘 살면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난하면은 예의염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그죠?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정의가 공평이 중요하다. 공자가 애공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유약이라고 하는 대화에 나누는 건데, 이 유약은 공자의 제자이기 때문에 공자의 사상이 일단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흉년으로 재정이 부족하니 어쩌면 좋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유약이 왜 세금을 10분의 1로 줄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애공이 10분의 1을 받아도 부족한데 10분의 1이라니. 그랬더니 유약이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이 어찌 혼자만 부족할 것이며 백성이 부족한데 임금이 어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백성이 부유해야만이 임금의 창고도 부유해지는 것이고, 근데 백성이 지금 못 사는데 임금이 혼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세금을 줄여주라 라고 합니다. 네 지출을 줄여서라도 세금을 줄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평이 중요하다. 공자님은 상업을 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장사하는 상인들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공자의 제자 가운데 큰 상인 한 사람이 있죠. 자공이라고 하는 대상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자가 마음 놓고 마차를 타고 천하를 돌아다닐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자 자공의 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마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자가 천하의 명성을 드날릴 수 있었던 것은 자공이 앞뒤에서 스승을 보살폈기 때문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자공이 묻습니다. 선생님, 여기 아름다운 옥이 있는데 이 옥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팔아야지. 나는 살 사람을 기다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공은 관청과 결탁하지 않고도 돈을 잘 벌었는데 예측을 잘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물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민한 촉각을 가지고 필요할 때 쌀 때 물건을 사놨다가 값이 오르면 물건을 내다 팔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공이 어느 정도로 부자였냐 그러면요. 다른 나라 임금들하고 대등하게 예를 나눌 만큼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월나라 구천 같은 임금은 자공이 월나라를 방문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도로를 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당 쓸고 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경제관에 있어서 제자 자공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회로 알고 있습니다. 안자. 그런데 실제로는 자공이었습니다. 왜? 공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공자 세가에 보면은 공자가 병이 깊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 공자가 죽질 못하고 누구를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자공을 기다립니다. 그 자공이 스승을 찾아오니까 왜 인제 왔냐 이놈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공이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스승님. 그랬더니 앉아봐라. 내가 이제 가야 될 때가 된갑다. 하고 유언을 남기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마지막 임종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공입니다. 임종을 지킨 게 문제가 아니라 공자가 자공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공자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3년상을 지냈는데 자공은 6년상을 지냅니다. 공자는 무덤 옆에다가 여막을 쳐서 6년상을 지냅니다. 논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공입니다. 공자 세가하고 사기에 나오는 중리 제자 열전, 공자의 제자들에 관한 열전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어도 자공이 주도해서 편찬했을 것이다. 왜? 돈이 있으니까. 그죠? 그럼 6년 동안 스승의 무덤을 지켰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매년 제사 때 되면 전국으로 탁 천하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 먹고 재우고 다 해야 되잖아. 누가 해? 자공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6년 동안 스승 옆에 있으면서. 그러면 제자들이 모이면 불경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불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러면 부처님 입적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이 평소 때 하셨던 말씀, 기억 좋은 제자 하나가 여시아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하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 제자들이 있다가 그 대목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게 맞겠다 해서 다수결로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 그게 경입니다. 경자가 붙어 있는 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부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 여시아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논어도 똑같습니다. 자활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려고 나옵니다. 6년 동안 자공이 천하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제사 때 주로 모여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스승이 남겨놓은 언행에 관해서 수집을 할 거 아닙니까? 불경하고 거의 저는 비슷하게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자공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공이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또 자연스럽게도 자공이 늘 스승을 모시고 자기의 마찰을 대서 스승을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자공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가 자공 얘기를 늘 할 때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고귀한 만큼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기업들, 그죠? 사회의 부를 환원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서 사회로 부를 환원시킬 수 있는 착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겨나야 되겠다라는 거죠.